학동기 아동들의 건강 문제로 또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저희가 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식품 알레르기죠. 식품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동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영양 문제로 거의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품 알레르기란 어떤 식품에 대해서 면역학적으로 일어나는 감인 반응이라고 했고요. 특히 위장관이 미숙한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게 자주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면역력이 조금 올라가면서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유나 밀, 달걀, 옥수수는 우리가 흔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초콜릿도 알러지 유발 식품이라고 분류되기도 있고 생선 같은 경우도 이제 은빛 생선 있죠. 그런 것들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 또 향신료나 색소 등이 들어간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그런 식품들 이런 것들도 알러지 유발 식품으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증상 자체가 딱 동일하게 일정하지 않고 또 이런 식품에 대한 알러지 증세가 개인차도 다양하고 또 섭취량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요 증상으로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런 증상은 두드러기, 피부 발진, 기도, 폐쇄, 천식, 비염, 위장질환, 폐혈증 이런 것들을 빈번하게 보시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러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식품을 다 제한을 해버리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제한을 하게 되면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영양 결핍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다 막아버리는 그런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가지고 원인 식품을 최대한 찾아내고 또 이제 원인 식품이 무엇일까 접근하는 그런 시도는 해야죠. 그래서 그 식품이 밝혀졌을 때 되도록이면 그 원인을 일으키는 그 식품을 조금씩 식사에서 제외를 시키면서 또 이 식품을 대체할 만한 다른 적절한 식품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으셔서 영양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당연히 성장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알러지가 있다고 해서 다 안 먹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유가 알레르기 원인일 때는 우유뿐만이 아니라 우유가 함유된 다른 식품도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걀, 우유, 밀가루 이렇게 우리가 빈번하게 먹고 편하게 먹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에 들어가는 이런 달걀, 우유 이런 것들은 이게 알러지원이 됐을 때는 되게 진짜 힘들죠. 먹일 게 정말 한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사 재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 정말 세세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이나 학교까지는 사실 학동기 학생들은 식단표에 알러지 식품을 이제 다 선생님들이 표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꼼꼼하게 부모님이 체크하셔서 내 아이에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 포함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날에는 도시락 같은 거 싸서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아이가 대체 식단으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동기 아이들에게 유아기에 비해서는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알러지 반응에 대한 면역력이 유아기보다는 조금 더 커졌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도 식품 알러지가
하나의 영양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식단 작성과 또 그쵸 알러지에 대한 식품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리시고 또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학부모님과 선생님과 그 영양교사가 충분히 숙지하면서 이렇게 서로 도움 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학동기를 아이들을 식사 지도를 할 때 일단 현재 학동기 아이들의 식사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저희 발표에서도 보셨잖아요. 학동기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지금 현재 결식이에요. 아침 결식. 그래서 식약처에서 뭐 영양의 날 아침밥을 먹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이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서 이렇게 저희가 대면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을 정해서 아침에 저희가 나가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 같은 걸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면 취소가 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아침밥 먹는 인증샷 이벤트를 해가지고 누룽지를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했더니 세상에 사과 3조각 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아침밥이라고 사진을 막 올리시고 그 단일 식품으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전제를 뒀죠. 그런 사진은 이제 얼굴 다 가리고 이런 건 인정하지 않는다. 최소 좀 식사가 될 만한 것들로 한 2-3가지 이상의 음식이 올라야만이 식사로 인정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아침 결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학동기 아동의 결식률이 이 표에 보시면 전체로 봤을 때 15% 정도가 결식을 하고 있고요. 이 오히려 1, 2세, 3, 5세 아이들보다 6에서 학동기가 되면은 유아기에 비해서 2배로 올라서죠.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닥 차이는 없어 보여요. 15.6이나 14.4나 뭐 1% 차인데 일단 이 시기의 아이들이 현저히 유아기나 영아기 아이들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때 학동기 아동이 아침을 결식하게 되면은 따라오는 문제점들이 바로 이 성장이나 발육이 지연되고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학습 능력이 저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 동안에 공복이 되다 보니까 몸속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죠. 그럼 아침에 저희는 포도당을 섭취함으로써 이걸 다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날 시작을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그 포도당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뇌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연료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가 정상적인 두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4시간에서 6시간마다 식사를 통해서 혈당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세 정도 되는 이 학동기 연령의 아이들. 그래서 이제 또한 뭐 그것도 그것이지만 아침 식사가 그날의 식사의 질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 성인들도 아침을 굶고 점심을 먹게 되면 이 식사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성장이 왕성하고 또 학업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는 학동기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아침 식사를 그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학교보다도 가정에서 더 필요하고 가정에서 해결해 줘야 할 문제가 바로 아침 결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열량 위주의 간식이라든지 외식이 증가되고 있는 게 학동기 아동들의 또 식문화의 문제인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열량 위주의 간식은 이걸 이제 점점 이런 간식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기호품으로 더 인정받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손쉽게 아이들이 이런 간식들을 사 먹을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에 한번 맛있는 맛이 들어버리면 그거보다 덜 자극적이고 칼로리가 낮은 것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패스트푸드를 아이들이 간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불을 지핀 게 바로 이거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편의점. 그렇죠. 24시간 편의점. 저희 아파트 앞에도 GS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한 4시, 5시 초등학생들인데도 그 시간에 집에 가는 시간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 시기에는 학교 끝나고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하나 가고 또 하나의 학원을 가는데 거쳐가는 시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5, 6학년들이 학원 2개 갔다 집에 가면 6시쯤 될 거예요. 영어 학원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 가고 뭐 보습 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간다든지 이러면 거의 대부분 저희 집 애들도 6시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학원이 더 길어지는 애들은 이 시간에 컵라면도 사 먹고 뭐 불닭꼬치 뭐 치킨도 팔고 편의점에서 별거 다 팔잖아요. 이런 것들을 애들은 배고프니까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배를 채우면 가정에 돌아가서 밥맛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이런 향신료라든지 자극적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고열량의 간식 같은 것을 이제 매일매일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 식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간중간에 간식에 만족을 하다 보니까 식사에 대한 생각과 또 식사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간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2018년 국민건강통계에서 여기 유아와 학동기 아동의 외식률을 봤더니 이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외식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42.1%가 하루 1회 이상, 이게 지금 보시면 외식 빈도가 하루에 1회 이상인 분율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번, 아침, 점심, 저녁 3끼 중에 한 번은 외식을 하는 학동기 아동이 42.1%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외식을 하는 아동의 비율도 99.6%로 나타났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외식을 하는 친구들이 비율이 많아진 거죠. 근데 외식을 이렇게 당연히 하고 하는 건 이제 사회적인 변화죠. 외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졌고 또 맞벌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도 힘들면 편하게 식사를 하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외식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패스트푸드나 고열량 식품들의 간식들이 비만과 변비 등의 영양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패스트푸드 자체가 뭐 고열량이기도 하고 고지방이기도 하고 고나트륨식. 먹을 때는 잘 몰라도 먹고 나면 굉장히 짠 것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또 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작고 식이섬유도 적게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양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영양 문제를 비만 같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간식은 우유나 요구르트, 과일, 샌드위치, 여기서 말하는 샌드위치도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샌드위치가 아니라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용 샌드위치 같은 걸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런 걸 제공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이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걸 맞춰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외식을 줄이는 거는 결국엔 이건 이제 영양교사의 몫이라기보다는 저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식사 지도를 하기에 앞서서 문제를 알아냈고 또
이 아이들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만이 어떻게 식사를 지도할 건지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보시면 이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영향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보는 TV나 그런 광고 매체의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급식과 영양 교육.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에 1번, 2번, 3번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미치는 요인이 가장 큰 순서대로 배열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학동기 아동이 음식을 대하는 가장 큰 그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그 어떤 이런 식습관 자체가 결국엔 유아기부터 쭉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거, 그러면 그 아이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식습관이 형성이 돼버리면 이게 꾸준히 가기 때문에 우리가 후천적으로 영양 교육을 하면서 변화시키려고 해도 일단 이것에 대한 저항성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으로 다음에 이것을 완벽하게 교정하고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라고는 확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균형에 맞는 영양소를 공급하고자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지만 그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양적 가치를 아이들이 100%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려면 뭐든 다 맛있고 좋아야 되는데 애들의 입장에서는 건강과 영양이 매치된 맛까지 보장된 그런 것들을 이게 서로가 나는 맛있어도 아이들은 맛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커버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균등하라 그래야 되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급식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좁으면 좁을수록 아이들을 설득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급식을 아무리 내가 제공해도 아이들하고 저하고 이게 견해가 맞춰지지 않는 거죠. 그죠? 사실 그냥 어떤 문제를 푼다든지 설득시키는 그런 대화나 이런 거면 별거 아니죠. 그냥 이거는 몸에 좋은 거야. 이건 몸에 좋지 않은 거야. 그냥 공부로 접근하면 쉽지만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실제로 이게 몸에 좋은 게 맞는 건지 알면서도 그게 식단으로 적용됐을 때 애들이 그래 맛은 없지만 몸에 좋으니까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것 자체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급식이 맛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이게 급식을 하는 사람이나 피급식자가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급식의 만족도를 한꺼번에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계신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저도 영양사를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더더욱 부모님의 노력과 이런 어떤 준비가 정말 아이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가족의 식습관이라든지 영양 지식이 결국엔 그 아동이 식품을 선택할 때 받아들이는 수능도 있죠. 수능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부모가 좋아하는 식품은 이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부모가 좋아하는 식품은 부모님이 계속 준비를 하고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도 그걸 계속 많이 먹게 되고 접하게 되죠. 그리고 가족이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먹을 때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분위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이거 먹으면 우리 가족 그런 것까지 이제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분위기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게 되면 또 나의 자식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식하지 않는 친구들로 만들려면 부모님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나는 실제로 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의 편식을 물려주기 싫으시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나는 조금 덜 먹더라도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고 교육을 해주시는 게 식품 선택에 대한 폭을 늘려줄 수 있도록 무던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일수록 아무래도 식행동이
더 유연하고 또 넓겠죠. 식품을 받아들이는 수능로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TV와 광고의 영향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뭐 광고 문구에 현혹되기 쉽다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광고도 광고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유튜브나 이런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현혹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친구들을 더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설탕과 지방이 농축된 식품이 식품 광고 중에 조금 많더라는 거. 그죠? 이제 특히 이제 뭐 식품이 뭐 식품 업체가 그 식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지 뭐 이건 이런 식품이니까 이런 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광고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미디어 매체의 영향도 식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미미한 영향이죠. 학교 급식과 영양교육. 이미 학동기 아이들이 학교 급식에 노출되기 전에 식행동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급식에서는 일단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식품에 접할 기회, 다양한 식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을 하죠. 제공을 하고 또 평소에 먹어보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먹지 않는다고 피했던 그런 반찬들이 이제 이때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에 대한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학교 급식의 어떤 목적이죠. 편식을 교정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게 바로 학교 급식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적은 정말 좋은 목적인데 이제 그래도 이 목적에 부합하게 학교 급식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를 보면은 아이들의 어떤 식품에 대한 그런 이런 그 식습관 변화는 상당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영양교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소수 있지만 그래도 급식이 주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미 편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식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부분은 미비하다는 거예요. 학교 급식 때문에 갑자기 편식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좋은 영양은 올바른 식습관을 아이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균형 잡힌 식사를 매일매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정과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재 213페이지에 보시면 영양표시제를 이용하는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시면 213페이지에 보시면 영양표시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1996년 1월부터 영양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영양표시 이용률은 현재 2018년 국민건강 통계를 봤을 때는 한 10% 정도 되고요. 19세 이상 성인은 30.3%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10%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이제 영양표시제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좀 많이 낮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 영양표시제도를 우리가 알므로써 어떻게 보면 식품에 포함된 영양소도 좀 관심 갖고 보고 또 이 식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이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직접 간접적으로 내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 영양표시제를 가지고 영양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식품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활용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혹시 우리 선생님들도 현장에 나가시면 영양표시제를 적극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좀 더 그쵸 알아야만이 그죠 뭐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저도 영양표시제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하는 거죠. 그 영양표시제를 보면서도 뭐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있고요. 또 보면서 이거는 내가 좀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걸 배워야만이 알 수 있지 배우지 않고서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이제 아마 이 사이에 또 한 1, 2년 사이에 이 이용률은 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인도 30%면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성인도 낮고 이런 초등학생도 낮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양표시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요즘엔 식약처라든지 식약처도 이런 SNS를 통해서 다양한 그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저도 이제 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팔로우인가 해가지고 보면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읽어보고 원래 알았던 내용이지만 좀 더 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도 하고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또 제가 몰랐던 것들도 보면서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하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육을 다음에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자료도 중요하지만 그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자료들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호기심을 끌려면요. 현재의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하고 매칭시키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호기심이 있는 것을 얹어야만이 나머지 교육에도 조금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믹스하면서 영양 표시제 같은 것도 얹어서 효과를 좀 같이 꼭 보셔서 아이들이 스스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